번째로 해겔의 형벌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지요. 자세한 건 책에 있습니다만은 해겔의 형벌 철학을 이해하려면 먼저 해겔의 국가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법을 어기는 게 이제 법을 어긴 거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것이 이제 형벌인데 국가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해겔은 이제 역사 발전을 생각한 사람이죠. 그래서 인간이 사는 공동체에 세 종류가 있다고 봤어요. 먼저 가정이 있고, 가정은 즉자적 공동체, 시민사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시민사회는 근대 국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대자적 공동체라고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떨어져 있죠. 그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국가라는 게 출현한다 이렇게 봤어요. 이 국가는 시민사회는 이제 사회계약론의 기초를 둔 겁니다. 근대 시민사회라는 게.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국가는 되게 시민사회입니다. 근대 국가는. 근데 해겔이 생각하는 국가는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에 더 가까워요. 근데 해겔은 국가를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한 거죠. 그래야 된다고 본 거고. 그래서 이제 가정은 본능적 사랑의 공동체죠. 시민사회에서는 사랑보다는 정의가 중요합니다. 근대 사회에서는요, 정의를 굉장히 중요시한 사회예요. 그런데 이제 해겔이 생각하는 국가는 즉자 및 대자 공동체라는 것은 시민사회를 거쳐서 그 다음에 다시 사랑의 공동체가 출현합니다. 이건 즉자적 사랑의 공동체는 아니겠죠. 가정은 본능적인 사랑의 공동체지만 국가는 이성적인, 그래서 사랑과 정의가 이제 공존하는, 같이 실현되어지, 동시에 실현되어지는 그런 이상적인 공동체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해겔에게서도 이제 자유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건 기독교 전통이에요. 자유라는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그리고 이제 루터의 영향이겠죠. 그래서 이 국가법은, 인간의 자유는 결국은 국가법을 통해서 실현된다고 봤어요. 국가법은 사람을 이렇게 억압하는, 또 잘못하면 잡아가는 그런 거로 생각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인류가, 인간 정신이 국가법에 반영이 돼가지고 이제 자유를 실현하는 이제 궁극적인 도구가 이제 국가법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자유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기독교 사상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사랑으로 실현되지요. 해겔에게서도 사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유의 궁극적 실현은 사랑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해겔이 생각하는 국가, 이게 자유가 실현된, 현실화된 그런 공동체라고 본다면 결국은 그 국가는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 끈끈하게 얽혀있는 유기체적 사랑의 공동체죠. 그래서 해겔은 이제 근대 국가의 원리인 사회계약론을 넘어서 국가는 사회계약론에 단순히 기초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봤습니다. 국가를 이상적인 것으로 봤는데, 그래서 해겔은 개인은 국가법을 통해서 저절로 사랑과 정의를 실현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법이 중요하다고 봤습니다. 예를 들면 그 복지제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가 개인이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고 하면 상당히 개인적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칸트가 말한 도덕성이에요. 모랄리테트예요. 근데 국가법 제도로 복지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거죠. 자기의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 없는 사람이 어렵지 않게 병원에 갈 수 있다. 이거는 개인이 돕는 게 아니라 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는 거죠. 이것을 그래서 해겔은 이렇게 제도를 통해서 실현하는 사랑, 이게 국가법을 중요하게 봤고요. 이것을 이제 칸트적인 그 양심이 아닌, 그 도덕성이 아닌 지트리카이트라고 그랬어요. 객관윤리라고 그랬습니다. 객관화된 거죠, 제도로.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사랑을 실현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국가 철학을 갖고 있었어요. 이렇게 되니까 사랑, 정의, 자유, 이 문제가 전부 다
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봤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의 의무이면서 동시에 자유실현을 위한 권리가 되겠죠. 예, 개인의 권리이기도 하는 거예요. 의무와 권리가 일치해요. 그래서 이런 해겔의 국가 철학은, 국가관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철학적으로 변형시킨 거죠.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를. 자유와 사랑이 공존하는 건 하나님 나라거든요. 인간에 대한 인간의 지배가 없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하나님 나라. 그 개념을 가져온 거죠. 그래서 그것의 세속화 철학으로 만든 겁니다. 이것을 역사 내재주의라고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역사 속에서 국가를 통해서, 국가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것을 역사 내재주의라고 합니다. 루터는 그렇게 보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항상 하나님 나라와 이렇게 때로는 대립돼 있고 별개죠. 구분되죠. 근데 루터는 일치시켜 버렸어요. 이것이 해겔은 그것을 일치시켜 버렸어요. 루터는 구분했는데 이것이 해겔 철학의 이제 위대한 점이, 역사 내재주의를 만든, 근대를 만든 위대한 점이면서 동시에 아주 위험한 거죠. 히틀러가 출연해서 자기를 하나님 나라 개념을, 해겔 철학을 이용해서 국가의 행위를 정당화하려고 했던 이제 이런 이제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겔은 형벌을 가리켜서 법을 지키는 게 하나의 그 개인의 권리, 의무일 뿐만 아니라 권리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형벌도 범죄자의 권리라고 봤습니다. 억지로 당하는 게 아니라고 봤어요. 형벌을. 권리니까. 형벌을 받았는 게 자기 권리를 찾아먹는 거예요. 이상한 논리지만 이런 식으로 생각함으로써 이제 형벌을 그 범죄자가 당하는 것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범죄자의 어떤 인격을 보호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해겔에게서 형벌은 법의 자기 회복이라고 봤습니다. 동시에 범법자가 형벌을 받음으로써 시민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시민 이성의 회복이죠. 그렇기 때문에 형벌은 범죄자의 권리이고 그의 자유의지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자유의지로 범죄 형벌을 당하지 않고 형벌을 요청해서 받는 어떤 자유의사에 의해서 이런 사람은 없죠. 그래서 관념론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 범죄자의 그 내면 이성 그것을 보호하려는 겁니다. 존중하려고 하는 것이 이런 이론을 통해서. 그래서 형벌은 외부적인 겁니다. 법질서라고 하는 것을 어긴 행위를 처벌하는 거지. 그의 내면 인격은 처벌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의지를 가지고 형벌을 요청한다고 보는 거죠. 그 권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 형벌을 주지 않으면,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주지 않으면 그 사람의 권리를 무시하는 거니까 형벌은 반드시 주어야 되는 것이 되죠. 동시에 그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형벌을 요청했다고 본다면 그 사람은 상당한 그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 인격적인 존재로 죄인이라 할지라도 남게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어떤 그 죄인의 인권을 이런 식의 논리를 가지고 보호하려고 한, 형벌 당하는 사람의 명예를 존중하려고 한, 만들려고 한 그런 노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칠 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랑과 정의가 어떻게 양립하는지, 루터의 자유가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점, 그리고 루터의 형벌 철학을 통해서 사랑과 정의가 양립된다는 점을 봤고요. 그다음에 그 영향을 받은 해겔이 국가관과 해겔의 형벌 철학을 통해서 범죄자의, 죄인의 인권을 보호하려고 한 이런 것들은 루터의 영향이다. 이런 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